안녕하십니까, 정마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북한에서 망명하신 김덕홍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97년도 2월 달에. 근데 주로 이 사건이 황장혁 비서에게만 집중이 돼서 스포트라이트가 황장혁 노동당 사상 및 외교 담당 비서한테만 집중이 돼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 같이 망명했던 김덕홍 선생에 대해서 많이 잘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상당히 북한의 고위직에 있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실 부실장, 그 전에는 노동당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서기를 역임하셨고 아주 상당히 북한 체제 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 계층입니다.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이기 때문에 주로 출세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 백두산 주일기라 그러죠. 6.25 전쟁 때 전사한 혁명가 가족, 낙동강 줄기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뿌리 깊은 세습 신분제 사회입니다.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김덕홍 선생은 군복무도 열심히 해서 상사의 인정을 받고 상사의 추천으로 김일성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북한에서 아주 잘 나갔었던, 쉽게 말해서 잘 나갔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탈출함으로써 가족들은 전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분들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도 왜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느냐? 정말 여기에는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김덕홍 선생이 자기 동료였던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얘기와 문서를 보았는데 95년 6년도에 150만 명이 아사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미쳐버린 거죠.
그 북한 최고 엘리트인데 김덕홍 선생은 이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데 미친 지랄 떨고 있으니까 김정일이라는 지도자는 미친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150만 명이나 죽는 걸 목도하고 결국은 대한민국 망명을 실행하셨죠. 원래는 황장혁 비서만 망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황장혁 비서가 김덕홍 선생을 보고 동생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런 바람에 고심 끝에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회고를 들어보면 저는 아마추어로서 북한을 조금 공부했지만 참 복장 터집니다. 속된 말로 복장이 터집니다. 말이랑 실제 사회랑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낙원인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최대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죠. 이분이 망명한 동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좀 천착해 보면 주체사상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 황장엽 노동당 비서인데 러시아에서 95년대에 주체사상을 강의하는데 황장엽 주체사상 연구소장이 그 주체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공을 좀 많이 내세웠다고 합니다. 좀 자기의 공을 강연해서 내세웠는데 이게 농당 조직부모 보고라인으로 김정일한테 직보가 돼가지고 김정일이 아주 냉랭하게 그 다음부터 황장엽 소장을 대하고 천대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어차피 정치적으로 숙청될 바엔 황장엽 소장은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김덕홍 선생에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독약을 구해줬는데 김덕홍 선생이 지금 나라가 완전 미쳐서 망해가는데 북한 주민들에서 결단을 하자. 대한민국에 가서 망명해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통일 사업을 하자. 이렇게 황장엽 소장을 설득을 해서 두 분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북한 체제는 7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경제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 매체에서 떠들듯이 뭐 생산량 100%, 200% 초과 달성, 이거는 거짓말이고, 진짜 경제가 많이 어려져서 김덕홍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94년도 가면 군수공장을 비롯한 모든 공장이 10%, 가동률 10%, 많아봐야 15%, 노동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김정일, 그 위대하다는 김정일은 대책도 못 내놓고 지 아버지 시신 궁전에다가 8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미쳤다고 보는 거죠, 북한 체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다. 김일성, 김정일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심각한 원자재 난, 심각한 전력 난, 생산설비 노후화, 생산설비도 이제 계속 교체를 해주고 보수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전반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김덕홍 선생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두 분이 대한민국에 잘 도착했는데, 대한민국은 이 호기의 역사적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미 체제 경쟁은 97년도에 끝난 겁니다. 황장엽이 망명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정신적 이데올로그가 그 체제를 도망쳤다는 건, 이거는 그 체제 자체가 정신적으로 소멸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거의 다 죽어가던 이제 북한 김정일과 그 체제, 그 독재 체제가 90년대 말에 출범한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에 의해서 빈사 상태로 죽어가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황장영, 김덕홍 이 두 분은 엄혹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 없었다면 북한 김정일의 운명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보다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역사의 행로였기 때문입니다. 인민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자국민을 150만 이상 굶겨 죽이고, 그런 포갑적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부정이 아닙니까? 살벌한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초원도 아무리 맹수들이라도 다 공생하는 룰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죽이진 않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진 않습니다. 실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학습도 못하고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으로 후계자에 올랐는데 뭐 경제 업무를 한 적도 없고 노동자 생활을 해봤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인민들 착취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처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할 줄 아는 재주가. 김정일이가 70년대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만들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일원화시킵니다. 자기 중심의 당 조직 지도부로 일원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 우상화에만 엄청난 경제 자원을 낭비하니까 북한은 95년에 파산이 아니라 아예 망한 겁니다. 아예. 참으로 아쉽습니다. 황장엽, 김덕홍 이 두 분을 살리지 못한 황장엽, 김덕홍 이 두 분이 망명할 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서 황장엽 비서는 장관급, 김덕홍 선생은 차관급으로 대우해 주겠다고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김덕홍 선생도 (2000년대) 중반에 그 전인가? 그 전에 한번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권 발급이 안 돼가지고 한국 정부 기관들이랑 소송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소송이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체제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인민들만 죽어나는 체제입니다. 그냥 닥달하고 달달 볶는 거죠. 그냥 세습 독재 체제. 윗대가리들이. 김덕홍 선생은 김정일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어이없는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는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체제에 대응하려면 김덕홍 선생 같은 고위급 탈북자의 증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